네, 이번에는 이제 어떤 품목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족 노동력 범위의 경영 규모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이 구도심에서 살았었는데요. 중국 음식점이 있는데 이 짜장면을 주문을 해도 3번 중에 1번 올 듯 말 듯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그 배달 가방에 상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주문이 어려워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서 그렇대요. 아니 장사라는 것이 많이 팔리면 돈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종업원을 더 두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여기에 배달 직원 더 두고 오토바이 한 대 더 사고 또 주방장 더 두고 하면은 이쪽의 상권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매출을 올린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얻기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은 부부 경영 규모로만 한대요. 둘이서. 저는 그때 정말로 무릎을 다쳤어요. 우리 농업하고 너무 이게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 지금 농촌은 완전히 인력 대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처음에는 가족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적정 규모를 잘 파악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사과밭 경영 규모가 3,000평쯤 되는데요. 나는 1,500평만 할래. 그런다고 이틀에 한 번씩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밑에 풀나는 걸 낫으나 무슨 벌초할 때 부분은 예초기로 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비용은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데 소득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가족 경영 규모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농촌진흥청이라는 데가 있죠. 농업 분야에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해마다 나옵니다. 농업 경영 개선을 위한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이런 것들이 바로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PDF 파일로 해주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채소, 과수, 축산 할 거 없이 품목별로 얼마나 노동력이 들어가는지 평균, 예를 들어서 퇴비 줄 때, 옷걸음 줄 때 몇 시간 들어가는지 남자 인력, 여자 인력, 내지는 자가 노동력, 내지는 고용 인력 이런 것들은요. 수많은 우리나라의 이 사과 농가들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과 짓는 형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많이 필요해. 이거보다는 더 객관적인 자료죠. 평균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가노동력이 99.8시간, 300평 하는데요. 300평. 고용노동력은 51.2시간, 합계 151시간이 들어간다. 그리고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인공수정도 있고, 가지 요인도 있고, 봉지 씌우기, 벗기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초 작업.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시간도 있지만 강도라는 게 있어요. 그 강도는 일단 가늠을 해야죠. 그것은 내가 가진 나이나 경제적 체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현장 중심적으로 실제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하는 것들이 너무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필요로 해서 마침 제가 농식품부에 이 인력위원장이라는 것을 몇 년 동안 맡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인력을 담당하는 농림부의 경영인력과를 통해서 전국의 농어촌 시군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저 양식을 제가 아예 만들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각 지자체가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하면서도 정작 가서 물어보면 박람회 이런 데서 물어보면 고추는 어느 정도 면적이 가족 경영 규모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것은 하기 나름이에요. 되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딸기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가림도 있고 이중도 있고 수막재배도 있다던데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잘 아시네요. 시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각각의 시설에 따른 이걸 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런 건 없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공문을 통해서 한번 모아봤어요. 모으는데 4개월쯤 걸렸으니까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예시로 봐서는요. 예를 들어 전북 순창군 예시입니다. 순창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오면 딸기, 매실, 블루베리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각 지자체가. 그리고 가족, 부부 경영 규모가 얼마고 평균 투자비가 3년간 얼마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는 얼마쯤 들어가고 그랬을 때 평균 수익이 얼마 나오고 그 지역의 평균 농지 가격은 평당 임대했을 때 얼마, 매입했을 때 얼마 이런 자료를 거의 모든 지자체별로 한 100여 군데 이상쯤 됩니다. 예, 제가 수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네이버 카페 시골살이 국리소에 다 올려놨어요. 그냥 아무나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거의 예를 들어 산채나물이 관심이 있다. 고사리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아마도 강원도 지자체를 들어가 보면 있을 겁니다. 딸기다. 그러면 진주, 산청, 논산, 담양 이런 지자체를 보면 분명히 3개 중에 하나 딸기가 있을 테고요. 매실이다. 그러면 화동, 순천, 광양 이런 지자체에 가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것이 몇 년 된 자료예요.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저것이. 예, 당연하겠죠.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고 시설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요. 그래도 여러 지자체 같은 딸기라고 해도 여러 지자체 것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규모의 농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이후로 발생하는 이 경제적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저런 정도의 자료에 기반해서 출발하기보다는 땅이 있는 만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밭이 2,000평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고민하다 고구마를 심기로 결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고구마를 몇 평 심을까요? 2,000평 중에 2,000평 심겠죠. 그분이 만약에 3,000평 있었으면 3,000평 심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농사를 시작을 하면 이른바 끝도 없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일이 끝도 없다.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생산비도 못 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들이 경영할 규모, 관심 있는 품목의 경영 규모, 그랬을 때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서 운영비, 퇴비, 인건비, 농약 이런 것들이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운영비, 그리고 생활비. 어떤 분들은 생활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요. 생활비 같은 경우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죠. 아직도 자녀의 학업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분도 계시고 내지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니까요. 그것은 자기의 사회적 존엄성 유지 비용, 인간적 존엄성 유지 비용 이런 거 되게 본인이 가늠할 수 있거든요. 생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농업인 등록을 하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보험료가 최대 50%까지 감면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시골에서는 뜯어먹고 재워먹고 말려먹고 예. 내가 심는 것도 있지만 들에 쑥도 있고 고들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서처럼 한 번에 마트에 가서 막 10만 원씩 매주 카트에다 뭘 담는 일은 거의 없죠. 예, 그것은 아마 그런데 시골도 말이죠. 시골도 아주 이른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도시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샴푸나 화장지나 이런 생필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의 대형마트보다 시골의 작은 마트들이 명백히 비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감안해서 연간 운영비와 생활비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농촌진흥청에 있는 노동력 시간 대비한 자료, 그리고 제가 농식품부를 통해서 조사한 전국 시군에서 추천하는 작물 3가지씩 시군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할 때 가족 경영 규모, 평균 투자비, 연간 운영비, 평균 수익, 농지의 임대료, 매매가, 이런 자료를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